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다스를 만들었다라고 직접 말했다는 주장,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인데요.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해서 저희도 정 의원을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를 오상공 인터뷰로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정두원 전 의원님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소유주냐 아니냐 이걸 갖고 논란이 많은데 이 전 대통령이 내가 다스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걸 여러 차례 들으셨다고 언론에서 얘기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.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? 뭐 오래된 얘기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되기 훨씬 전 얘기고, 그러니까 이제 정세영 회장하고 되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네. 정세영 회장이 당신도 뭐 하나 해라. 그래서 이제 건의를 해서 만들게 됐고. 공장도 현대건설에서 지어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네. 내가 다스를 내가 몰래 그냥 내 사익을 추구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네. 다 오너들이 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공개적으로 만든 거다.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내가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고 오너가 내가 회사 일을 열심히 하니까 정세영 회장이 네. 당신 것도 좀 챙겨라 그러면서 네, 그렇게 그렇죠. 권해줘서 내가 지었을 뿐이다. 이런 네, 얘기인가요? 그러니까 몰래 내가 이제 소위 말해서 뒤로 꼬부쳐가지고 돈 빼먹으려고 한 게 아니다.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고요. 예.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다스가 누구 거냐라고 저는 몰라서 묻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다 알죠. 솔직히 말해서 그거 몰라서 묻습니까? 그런데 다스의 주인은 주주 거죠. 근데 그 주주께 맞다.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8조짜리 회사는 이제 주주한테 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예요. 당신 그거 이번에 포기할래? 아니면 그거 붙들고 있다가 굳은 일 당할래?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. 묻는 게 아니라. 근데 현재 다스의 그 최대 주주는 결국은 이상은 형님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내게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형님하고 차남댁하고 자기 그냥 둘러있는 친구인지 친구 거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. 그 사람들은 대박 나는 거죠. 아니 저 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거 내 거 아니다. 나한테 묻지 마라.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들인 네. 이시영 씨가 실질적으로 전무로 초고속 승진을 하면서 여러 개의 그 계열사들을 장악하는 과정으로 그런 식으로 네.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아까 정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네. 대로 형님이 대박 났다. 이건 안 되는 거 아니,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승계 작업이 사실 뭐 흔히 이루어지잖아요. 대기업에서. 네. 그러니까 똑같이 같은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게 된 거죠. 지금 상황에서 그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겠어요? 지금 내게 아니라고 해놨는데. 그러니까 자. 중단되는 거죠. 지금 온 국민이 쳐다보고 있는데 뭐 기사 보면은 뭐 100만 원에 그 회사 하나 뺏었다는 거 아니에요, 회사를. 예. 그 좋은 자회사를 뭐 그러니까 납품 회사를. 예.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겠어요?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근데 지금 모면하려고 내게 아니다고 했다가 이제 정말 세월이 지나서 뭐 다시 승계 작업을 진행할지는 모르겠죠.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세력들이 마음대로 되겠어요.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전 재산, 집 한 채 제외하고 300억을 나는 저 청계재단에다 내서 전부 다 이렇게 깨끗하게 살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조짜리 회사가 등장하는 걸 보고서 충격을 받는데 자, 정 전 의원께서는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옆에서 측근으로 보셨을 때 뭐 그런 걸 경험하신 건가요? 아니 그 시대에 우리 그 아버지 세대 다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. 근데 대통령 재임 시절에 김정준으로부터 다스가 140억을 받아냅니다. 그렇죠. 그 정말 막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있잖아요. 네. 진짜 억울한 피해자들, 어려운 피해자들을 받아야 될 돈을 자기가 혼자서 다 받아냅니다. 그것도 대통령 시절, 재임 시절에. 그게 할 일이냐 이거예요. 저는. 그러니까 돈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. 그런 많은 그 개미 피해자들 돈 변제하는 거는 놔두고 본인이 예. 본인 돈은 다 140억 찾아가는 게 그게 도덕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말이 되느냐 이런 주장이신 거예요? 그렇죠. 심해도 너무 심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언론에서 보도도 안 했고 한겨레에서만 뭐 조금 보도했는데 네. 정말 이거는 이 정권에서 가장 치졸한 짓이 될 것이다. 제가 그때 그렇게 하면서 분개했었죠. 근데 이거 좀 그 껄끄러운 질문이긴 하는데
그 네. 도곡동 땅 있지 않습니까? 도곡동 네. 땅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정전 의원께서는 그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? 아니 저는 도곡동 땅이고 BBK 사건이고 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당하다고 다 믿고 있었어요. 정당하다? 그래서 네,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의 주장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아, 항상 거기에 대해서 디펜스를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도곡동 파일을 제가 이제 국세청에다 달라 그랬죠. 그런 엉터리 같은 파일 만들고 장난치지 마라. 그것 때문에 이제 저하고 절이 난 겁니다. 그러니까 저는 굴뚝같이 그게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고 그런 거 쓸데없이 만들어 놓지 말고 갖고 와라. 다 폐기하라. 그러려고 갖고 오라 그랬는데 왜 그런 거를 네가 볼라 그러냐 해가지고 절이 난 거거든요. 알겠습니다. 사실은. 자, 네. 정전 의원님은 과거에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잖아요.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사법 처리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이전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니 그 이전 대통령에 대해서 현 정부가 지금 정치 보복하는 건 맞아요. 노무현 대통령 죽음으로 몰아간 거에 대한 보복이죠. 근데 뭐 보복 행위는 보복 행위고 또 범법은 범법이겠죠. 근데 지금 사실 범법으로 명백히 드러난 건 없어요. 그 섣불리 뭐 그걸 뭐 감옥이니 무슨 뭐 포털라인이 얘기하는 것도 그건 섣부른 얘기고요. 네. 어쨌든 지켜봐야죠. 알겠습니다. 자, 논란이 계속되고 네. 있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.